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성적이 높지 않은데 수시를 상향 지원해도 좋을까요? 정시를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지도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회복지사가 되고픈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과에 이제 대학에 맞춰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꿈에 네. 대한 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귀성 선생님께서 오늘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실게요. 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굉장히 당차고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 성적이 그 수시를 높은 대학교를 지원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성적으로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 다른 학생들한테 경쟁력이 있는지랑요. 그다음에 대학을 과로 결정해야 될지 인지도를 보고 결정해야 될지 그걸 네. 질문하려고. 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고3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시점인데 우리 친구 사전에 보내신 자료를 통해서 아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궁금한 점 더불어서 우리 친구 어떤 전략을 짜면 올해 16학번이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경청해 주세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인데 국어가 4등급이죠. 수학이 4.3, 영어가 4등급입니다. 사회교과는 나쁘지 않죠. 3.27등급. 그래서 4개 주요 교과의 평균이 3.88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주요 과목의 추이를 좀 볼까요? 국어는 1학년, 2학년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상승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계속적으로 4등급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고사 보시면 3월학평에서 국어 B가 이제 4등급 나왔고요. 네. 수학 A형 응시했는데 100분이 79에 해당되는 3등급. 그리고 영어가 4등급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하고 동아시아 사탐에서 응시했는데 3등급과 각각 5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과 3월 성적을 좀 비교해 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에서 3등급으로 한 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개 등급 하락했고요. 한국사 5등급에서 사회문화로 바꾸고 나서 3등급 상승, 또 세계사는 이걸 이제 동아시아로 바꿔서 5등급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계속해서 보여드리죠. 교내 활동도 보시면 1학년 때 미화부장, 선도부장, 또 2학년 때는 미화부장 하셨죠. 동아리 활동 1학년 때 합창반, 2학년 때 또래 상담반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 1학년 때 41시간이고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했죠. 125시간을 했습니다. 네. 방과학교도 이제 학생이 얼마나 공교육에 우전하는 공부를 했느냐를 보여주는데 1학년 때 500시간, 2학년 때 610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한국사회 과목 우수상 받았고요.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상도 받았습니다. 2학년 때 봉사 부분에서 2학년 1학기 때 모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희망대학 정리해보죠. 1지망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2지망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마지막 3지망은 가천대 사회복지학과를 적성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살펴봤고요. 앞서도 우리 학생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 신청한 학생도 방학 동안 수학 공부에 굉장히 치중한 것 같아요. 영어는 한 등급 떨어졌지만 또 수학은 또 한 등급 올랐는데 네. 수학을 올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아주 저력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 우선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교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친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신다라고 돼 있는데 3등급 때 후반 성적은 사실상 희망하시는 대학에서 크게 경쟁력이 없는 성적이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요 교과 성적이 3.88 정도 유지되니까 이게 3등급 후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나 정시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시려면 이걸 관리하셔서 3등급 중반이나 초반으로 좀 유지나 상승을 시켜 나가신다면 다소간의 좀
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역시 3학년 2학기 때까지 이제 정시 모집에 관련돼서 내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과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교과가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수용 중에서 좀 전략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평균 올리는 것에 좀 전략을 꾸렸으면 좋겠고요. 자, 비교과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2학년 때 봉사활동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종합 전형으로 가기에는 강점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드릴 수 있는데, 사실 3학년 때 활동을 보완하기에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거 하다 보면 기회비용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확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본인이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떤 면에서 고려해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 그거 바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다빈치 인재전형 그쪽으로 바꿨었는데. 네. 무슨 전형? 다빈치. 네. 대학교 지금 다빈치 인재 전형 쪽으로 아마 네. 그 아니, 포인트를 근데 맞춘 그것도 것 종합 같아요. 전형의 네. 범주 안에 네. 들어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다 보면 네. 학생부 종합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이제 각 대학의 전형명이 좀 다른 건데요. 일단 종합 전형인데, 역시 3학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부 종합, 다빈치 전형을 포함해서 이 종합 전형은 가능성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들어가는 시간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분석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의고사 분석인데요. 생각하시고 있는 중앙대나 혹은 이제 숭실대 목표대학에 비해서는 점수 차이가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가천대는 이제 수학 영어가 100분위가 70, 100분위대를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을 좀 점쳐올 수 있을 텐데, 전 영역에서 좀 성적 향상이 필요한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시려면 3등급 이내로 좀 더 안전하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완할 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 중심의 학습을 통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가 끌어올려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지나친 기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심과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수능 학습에 집중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린다라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3학년 4월이니까 여름방학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여름방학 이후에 이렇게 한 3단계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서 목표의식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믿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시주로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세 번째 희망대학이 가천대학교였거든요. 그리고 적성 전형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본인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 우리 김호 선생님 하실 때도 각 대학의 적성의 기출 문제도 있고, 또 올해 들어와서 모의 적성 문제도 있을 거다 그랬는데, 제한된 시간 내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70이나 80%를 상회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게 적성이라는 게 사실 그 일반적인 내신이나 수능 학습과는 좀 별개로 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 좀 타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수시, 정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좀 큰 강점은 없다, 좀 전략의 다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전형별 어떤 우선순위를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순위하고 2순위로만 봤는데, 1순위는요 정시입니다. 모의고사상의 수학하고 영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탐구 한 과목도 좋으니까. 네. 자, 2순위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성고사,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1순위는 정시와 적성고사를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전형을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정시에 대한 전형 진단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수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내신 성적도 좀 많이 불안전하지만, 비교과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전공과 연관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긴 했지만 그 진로가 연관된 활동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2학년 때 봉사활동이 지나치게 1학년에 비해서 많아졌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정시에 대한 경쟁력을 먼저 우리 친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4개, 5개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국수영, 탐구 2과목이니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서 3개, 수학하고 영어에 또 탐구 한 과목의 100분위가 70, 100분이 되니까 70점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적성고사죠. 그러니까 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를 가지고 서울권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도전한다라는 건 진짜 상향이다. 근데 물론 수시라는 게 6장을 카드를 뽑는 건데 다 맞춰서 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곳에 지나친 기대를 갖고 쓰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6장 가운데서 2장 혹은 3장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대체 전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적성 전형을 추천하고 싶다. 네. 그래서 현재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성은 수능하고 유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모의 수능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벌써 4월인데 모의고사 보고 또 중간고사 보고 나면 금방 5월이거든요. 네. 이때까지 수능에 집중하셔서 6월의 가능성을 타진해 내셔가지고 수도권 대학의 적성을 내가 수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1차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적성의 중하위권 대학을. 그러면 그걸 내가 6월 모의평가를 받아서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이 정도는 제가 정시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득력 있는 점수가 나온다라면 모의고사, 적성고사도 어느 정도까지 쓸지가 이제 감이 나오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준비하시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이나 모의적성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6월 모의고사까지 참고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1순위 정시였고요. 2순위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또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과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가천대학교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도 도전 가능성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또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대학이 중앙대죠. 우리 학생이 이제 다빈치 전형이라고 했는데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네. 모집 단위는 아직 이제 구조 조정 현재 중앙대가 올해 좀 있죠. 그래서 미정인데요. 전형 방법을 살펴보시면 서류벽으로 1단계에서 1.5나 3배수를 통과시키고 2단계 내려가면 1단계 성적이 이제 서류가 70%, 면접이 30%,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특징을 좀 보시면 전년도의 학생부 종합형 이제 일반형과 유사한 형태인데 학생부 이제 종합형의 심화형은 이제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학이 이제 특징이 펜타곤 인재라고 해서 펜타곤 평가를 하는데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 성실성, 자기주동성, 창의성, 또 공동체 의식까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제 학업 수학 능력에 대해서 50%고 비교과 영역에서 50%인 거죠. 네. 우리 친구가 여기서 강점을 지금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일반적인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학업 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또는 이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5%다. 이건 사실상 도전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전년도 네. 입시 결과도 보시면 인문계열 지원자 내신 평균이 2.89였어요. 평균입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의 내신 또 평균이 2.48이었으니까 우리 친구가 전년도 내신의 1단계에서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경쟁률은 종합 심화형이 6.13대 1 그리고 종합 일반형은 14.56대 1이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건 좀 낮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사회복지학과 9명 선발인데요. 1단계 서류백으로 3배수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40%. 역시 이 대학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추천서가 없어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요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공에 대한 적합성, 우리 학생이 얼마나 전공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했느냐, 또 창의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실성, 인성,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 잠재력 평가. 그래서 인성 면접 한 10분 정도
작년까지 15분이었는데 면접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서류의 비중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능성 10%로 놓고 봅니다. 면접 비중이 좀 큰 편이긴 한데 서류 통과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교과하고 비교과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년도 결과를 보시면 대단히 높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31.50 대 1이었고 지난해에는 27.33 대 1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학입니다. 가천대학교. 만약에 여기는 이제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간다면 사회복지학과 10명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가 60이고 적성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적성보다도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급간 점수 차이라는 걸 또 따져보면 적성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가 인지하셔야 되고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적성고사를 이제 1시간 동안 보는데 국어 80, 수학 60, 영어 30, 인문계니까요. 총 50문항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반영 같은 경우도 국수형 주요 3개 교과에다가 사회 4개 교과에서 교과별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하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50% 정도로 봅니다. 조심스럽게 준비만 잘한다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국어 성적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여기서 이제 4등급대로 좀 분리해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4등급이라고 해서 적성도 분리하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일단 이런 평가를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신 수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인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걸 또 이뤄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현재 성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50%라고 말씀드렸고요. 참고할 것은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 24.33 대 1이었습니다. 또 하나 경쟁률도 있지만 그 교과 성적의 평균이 한 4.2 그리고 합격자 적성고사 평균이 55문항 중에서 한 43.8문항 이 정도니까 우리 친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이 대학에서 합격했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등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추가 합격된 예비 순위가 3번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고 높은 학과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상향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적합한 전형의 정시라고 1순위 정시라고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희망대학을 정시로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더 올려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단언할 수 없는데 3월학평 성적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학평 성적의 100분위를 뽑아봤더니 우리 친구가 한 289 정도 나와요. 400점 만점에. 그러면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51 정도 예상하고 가천대가 336이니까 각각 한 62에서 47 정도가 점수가 모자란 거죠. 네. 반영 비율도 고려하시면 이 두 대학의 특징은 탐구 반영 비율은 좀 낮고 국어 영어의 비중이 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의 우선순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대 사회복지학부는 이제 정시 선발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좀 뺐습니다. 네. 그리고 현 성적으로는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만약에 학과 특성을 고려하신다라면 사회복지학과 이러면 이제 수도권 대학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않고 3개까지도 반영한다라는 것 학습의 우선순위 좀 놓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에서 궁금해했던 내용이요. 지금 성적이 높지 않은데 수시를 상향 지원해도 좋을까요? 정시를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학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지 인지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지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수시든 정시든 우리 기상대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원서를 쓸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 지원 원칙.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시를 써서 상향을 해도 된다. 근데 상향 다 하고 떨어지면 난 정시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한다.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다 올렸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정시의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남은 기간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어떤 내신 성적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적성고사에 대한 본인의 어떤 1차적 진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시에 대한 확보를 먼저 해라. 네.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6월에 3월보다는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탐구 두 번째 과목과 국어 영역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수시 준비로 인해서 올인하다가
정시 가능성까지 본인이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류 준비라든지 가능성 없는데 뭐 적성을 지금부터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격 가능성에 기반을 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를 보고 갈까요? 인지도를 보고 갈까 이런 건데 본인이 명확하게 저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를 보고 가야겠죠. 네. 그러나 혹여나 가시다가 생각이 바뀌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과는 학과 간의 연계성이 좀 있고 학문의 연계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이제 대학의 밸류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선에서 뭐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라면 그건 분명히 우리 친구가 모의고사가 조금 더 향상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또 취약한 분야 학업 전략을, 학습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시급하게 올려야 할 영역에 대한 학습 컨설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어가 지금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긴 말씀보다 화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사물학평의 성적으로 볼 때 합법하고 작문에서 오답은 없는데 문법, 독서, 문학 파트에서 오답이 있고 특히 문학 파트에서 우리 친구가 좀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별개로 문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면서 습득하는 건데 내용 정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독해력 부분인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독해력 높이는 건 무리가 있거든요. 역시 국어는 길게 봐야 됩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하겠노라는 마음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텍스트를 읽는 것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력에 대한 측면인데 그리고 한 번 읽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요약하는 훈련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반복하면 독해력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 문장을 끊어서 읽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입니다. 사실상 문학 파트는 다른 파트랑 달리 EBS의 실질 연결이 굉장히 높죠. 네. 이게 체감 연결이 높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EBS 교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BS의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 작가 그리고 연관된 작품과 작가를 정리해 놓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품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게 우리 친구한테 드리고 싶은 미션이고요. 또 작품 이해와 함께 작가 및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는 두 편이나 세 편을 연결지어서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상 훈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서정적 자아가 처한 상황이나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또 하나 매일 한 편 이상의 작품 읽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스킬과 능력을 키운다라면 아마 배경지식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취약한 국어 영역에 대해서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맞는 그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적성에 대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우리 친구가 가천돼 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적성은 2개나 3개다 이랬으니까 제가 1개 대학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한신대 일반 학생 전형 우리 친구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면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과가 휴먼 서비스 학부라고 있어요. 10명을 뽑는데 이 서비스 학부, 휴먼 서비스 학부 안에는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특수체육학과, 심리아동학부가 있으니까 희망학과가 있는 거죠. 자, 일괄합산을 학생부 60에 적성 40,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적성고사 60분 동안의 사지선다형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을 70%로 봤어요. 네. 예. 이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 전형이니까 보험 전형의 차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하나 지원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11.43대 1이었는데 수능 이후에 안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떤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오늘? 네, 도움은 확실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궁금했던 네. 부분 많이 풀렸어요? 네. 네. 자, 정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훈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적성고사입니다. 보완할 점은 수능 중심 학습을 통해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시고 수시 및 정시에서 교과 성적이 반영되므로 내신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한신대 휴먼 서비스 학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하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3 학생 2명의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중앙대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